민주당 뭐 권리당원 영상이 많이 쏟아지는 이유는 그냥 민주당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조은수입니다. 오늘은 전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이야기가 요즘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 역시도 전 민주당 권리당원 광화문 집회 나가는 충격적인 이유라는 주제의 영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공감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놀라웠던 건 그 영상을 똑같은 영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봤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 역시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영상을 뭔가 준비하고 계획해서 찍은 영상이 아니에요. 저는 Success Resource라는 기관의 제자 과정을 그 리차드 탄이라는 대표님과 수강을 하고 있었고 그 교육에서 주어진 과제가 만보 챌린지였습니다. 하루에 만보 걷기를 30일 동안 연속으로 쉬지 않고 하는 그런 과제를 해야 되는 거였고 만보를 걸으려다 보면 시간이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가까이가 소요가 돼요. 그러면 저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차게 쓸 수 있을까? 그런데 인간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영감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보 걷기 챌린지를 조금 더 알차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유튜브를 한 2-3편 정도씩 찍었고 그리고 사실 그 영상도 그렇게 찍었던 유튜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하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 영상을 보셨고 사실 제가 가장 놀라웠던 건 제가 그렇게 진실을 깨닫게 되는데 크게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그라운드스의 김성원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라운드스의 라이브를 보고 있는데 그 화면 속에 제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뭔가 컴퓨터가 잘못됐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라운드스 채널에서 저를 소개하시면서 저의 사연을 소개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다. 그리고 전 민주당 권리당원조차도 진실을 깨닫고 지금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깨닫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요즘에 그런 경험을 제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지지율이 40%가 넘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문제 제기를 했죠. 잠깐 그 내용을 보면은 지지 여론이 40%가 넘게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 뭐 문항 설계가 잘못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조사를 했죠.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질문지 구성이나 설문조사 내용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의 진짜 사실은 의견이고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이 민주당에서는 이 팩트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여론조사 업체를 지금 뭐 이제 고발하겠다 뭐 그런 내용까지 갔었는데 이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뭔가가 숫자로 드러났다는 건 그게 지금 팩트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요즘에 테슬라 차량이 많이 보여요. 그럼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구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구입했으니까 차들이 도로에 나와서 돌아다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테슬라 차량이 많이 보인다는 거, 숫자가 늘어났다는 건 누군가 그 차를 원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구입했고 그리고 그 차를 이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그러면 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테슬라가 다 많이 굴러다니냐? 제가 지난달에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랑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도 이 테슬라가 있나? 근데 말레이시아는 일단 제가 봤을 때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테슬라 차량을 딱 한 대를 제가 보긴 했는데 그 차는 그러면 전기를 충전을 어떻게 하는 건가? 어쨌건 차량을 딱 한 대를 보긴 했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거나 아직까지 선호도가 높지 않거나 중요한 건 테슬라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게 팩트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테슬라 차량이 보여요. 이거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구매한다. 사람들이 테슬라를 선호한다. 사람들이 테슬라를 좋아한다. 이게 팩트인 거죠.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 민주당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많다라고 믿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본인들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한테 해로운 비상계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내란죄를 넣어서 탄핵 소추를 했는데 내란죄를 뺐죠. 내란이란 말로 그렇게 탄핵 소추안을 뒤덮어 놓고는 내란이라는 단어는 뺐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굉장히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이제 모욕 주고 망신 주려고 했는데, 너무 놀라운 건 그럴 때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번 생각이라는 걸 해봐야 되지 않냐는 거죠. 왜 도대체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들을 이렇게 해롭게 하려고 했다라고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죠. 본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을 해롭게 했다. 근데 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왜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접근 방식은 부인하는 거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뭐가 잘못됐어. 그래서 떠올린 아이디어가 여론조사 업체를 뭔가 고발한다거나, 이제 또 심지어는 국민들한테까지 뭐 카톡 검열을 하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본인들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만약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카톡으로 우리가 그걸 공유했을 때 민주당이 만약에 그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뭔가 이 민주당의 반민주당 세력으로 그들에게 낙인이 찍히는 순간 우리는 뭔가 이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부당한 상황을 일개의 개미 국민인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눠본 연령대를 제가 좀 설명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최고 뭐라고 하나 최연소 그 애국 시민은 제가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그때 한남동에서 집회할 때 친구들이 대여섯 명 정도가 무리를 지어서 그때 왔어요. 그래가 만난 최고 연령자는요. 그때 어르신이 88 정도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9이 되셨어요. 작년 12월에 제가 88 되신 어르신을 만났으니까 지금 89 되신 어르신을 제가 광장에서 만났어요. 한남동에서 그분도 만난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도대체 나오게 됐냐? 그러면 그분도 이전에 정치에 관심이 있던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뭔가 돌아가는 상황이 계속, 이게 보통 국민들이 처음에는 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의했을 때 다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죠. 왜 이렇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을 왜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느냐라고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이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내는 그 메시지, 그리고 이 사람들도 생각이라는 걸 한 거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미 대통령이고, 그리고 그냥 저 상태로 2년 반 정도 있으면 명예롭게 그냥 임기 마치실 텐데 왜 이런 무리수를 뒀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뭔가 공중파에서 얘기하는 게 잘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찾아보기 시작했다. 심지어 뭔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곳에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무리한 막 체포 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사실 저희가 무슨 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법을 잘 모르지만 법알못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건 뭔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뭔가 그 법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법의 조항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이 들었을 때 이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대통령이 우리한테 뭔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구나.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현장에 나가보잖아요. 계엄령을 진짜 계몽령이라고 말해요. 저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이 비상계엄 이후로 저도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계몽령이에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세요. 자, 민주당 지지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전한길 선생님께서 유튜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전한길 선생님은 이 많은 젊은이들의, 그러니까 공무원 준비하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의 멘토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아주 팩폭으로 너희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이다를 가장 정확하게 팩폭으로 정말 말씀해 주시는 분인데, 이 분께서 굉장히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시다가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 자, 이 키워드, 이 워딩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시면서 대통령께서 반복적으로 왜 그런 어떤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상적으로 통치행위, 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통치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방해를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사실 돈이라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이분이 뭔가 이 국가의 방향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건 예산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뭔가 대통령이 성과를 낼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지한다라고 말을 한다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보자는 거죠.
예산을 다 잘라먹고 대통령이 뭔가 심지어 성과를 낼 것 같아. 뭐 동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뭐 석유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이 실적을 낼 것 같은 거는 이게 대한민국의 국익에 영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잘라버리는 거. 왜? 대통령이 잘 돼서 뭔가 국민들한테 뭔가 인기를 얻거나 그런 거보다는 그냥 우리가 같이 망하거나 같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거를 그냥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여러분 과연 이게 합리적인 사고이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하는 어떤 그런 통치 행위, 어떤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는 그런 정치인들의 태도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나요? 자, 전환기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 하는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던 그 이유랑도 굉장히 사실은 일맥상통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선관위가 뭔가 의혹이 제기된다면 빨리 이거를 밝혀서 본인들이 정말 그렇게 투명하고 깨끗하다면 빨리 이 의혹을 풀어버리는 게 사실은 베스트지 않아요? 근데 왜 은큼하게 왜 뭔가 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의혹이 있다면 의혹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전 국민을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냐는 거죠. 정말 본인들이 그렇게 깨끗하다면. 민주당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절대 국민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등을 돌렸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국민들이라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절대 우리한테 이렇게 등을 돌렸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하는 사람들이라면 아까 제가 테슬라 얘기도 했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런 거죠. 명절이 지났어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 여자들은 뭐 하죠? 체중계 한번 올라가 봐요. 그쵸? 체중계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숫자가 늘어있어요. 그 숫자가 늘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살이 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숫자가 좀 많이 늘어있으면 안 믿길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숫자를 한번 더 재보자. 체중을 한번 더 재보죠. 근데 2번을 재도 똑같이 나왔다는 건 그거 뭐예요? 이건 내가 살이 쪘다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줄었다는 건 살이 빠졌다는 거.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국민들한테 지금 신뢰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뭘 우리가 놓쳤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여론조사 기관을 의심하고 그리고 뭔가 이건 잘못됐다.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전 민주당 권리당원 이제 이 영상에 사실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어요. 이게 지금 10,000개가 넘게 달렸고 제가 좀 지저분한 댓글은 좀 정리를 했거든요. 지저분한 댓글들은 좀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사실은 댓글이 거의 10,000개 가까이 달려 있는데 제가 좀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응원합니다. 저도 전에는 민주당을 지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민주당은 국민들을 위하는 점이 1도 없어요. 오로지 탄핵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주의로 가는 일에 힘을 가하는 일만 하고 있는 당이죠. 이거 못하는 것 같아요. 사회주의로 가는 일에 힘을 가하는 일만 하고 있는 당이죠. 네, 지금 이게 전에 지지했지만 지금은 아니래요. 근데 이 댓글 이틀 전 그리고 갈색머리엔 다음 주 월요일에 저도 민주당 탈퇴하려고요. 네, 이 사람은 현 민주당 권리당원인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탈퇴한대잖아요. 이거 뭐 이런 댓글을 제가 어떻게 지원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은 아이디가 WH 송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인데 민주당 지지 철회합니다. 자, 뭐 돈을 냈거나 안 냈거나 이 사람들이 만약에 뭔가 우리가 선거나 투표 같은 걸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민주당을 지지할,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표를 던져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 권진 아기타상이라는 이 이름으로 글 쓰신 분, 저도 민주당과 좌파를 떠날까 합니다. 방송 잘 봤습니다. 진실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다 뭔가 끼를 부린 것도 아니고 뭔가 제가 막 선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겪었던 경험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걸어가면서. 근데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뭔가 본인도 느끼고 와닿고 본인도 긴가민가 했는데 이거구나. 사실은 그 영상 올리고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영상이 아직까지도 사실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75만을 넘어서 이제 80만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그러니까 본인만 본 게 아니라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한테 공유를 해주셨고 심지어 카페 커뮤니티 올리신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왜 그 영상을 그렇게 다른 사람과 나누었을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말이 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누구한테 던져줘서 적어도 이 영상 던져줘서 내가 욕은 안 먹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은 분들께 공유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처한 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사실 이게 지금 진짜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나를 좀 생각해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제가 그 인터뷰, 그러니까 광장에 나가서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도 사실은 얻어왔거든요. 다 똑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정상 범주가 넘어가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이 무리수를 둘 때마다 오히려 국민들이 등을 사실은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지금 절대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한 가지 제가 좀 팁을 드린다면 약간 저는 이런 지금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가 지금 오징어 게임인가? 왜냐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탄핵당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탄핵당하고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여론조사 업체까지도 지금 뭔가 이렇게 뭔가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심지어 일반 개미 국민들한테 개미 국민 가기 전에 일개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MBC, JTBC도 아니고요. 일개 유튜버예요. 구독자 꼴랑 해봤자 꼴랑 몇십만밖에 안 되는 일개 유튜버들을 뭔가 뭐 내란을 어떻게 뭐 선동했다, 내란을 선전했다, 막 이런 죄명을 만들어서 일개 유튜버들까지 이렇게 겁박하고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카톡 검열을 하겠다는 이게 사실은 말이 되냐고 여러분. 카톡 검열을 한다는 건요. 이 엄마하고 아이 관계에서도 굉장히 서로 사이가 나빠질 수 있는 일이고요. 남녀 사이에서 헤어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국가 권력기관이 일개 개미 국민들의 카톡 검열을 하겠다는 거. 이거 사실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자,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국민들의 민심은 돌아가고 있고 민주당 뭐 권리당원 영상이 많이 쏟아지는 이유는 그냥 민주당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저처럼 얼굴 까고 그냥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좀 의식이 되거나 하면 뭐 그냥 이렇게 뭐 여기에 몸통만 드러내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저는 현직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아직 당비 내고 있는 분이 광화문 나오신 분도 저는 사실 만났어요. 그리고 뭐 이제 저에 대해서도 뭐 민주당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돈이 가장 정확해요. 제가 통장을 저도 한번 다시 들어가 봤거든요. 통장을 다시 들어가 확인해 보니까 2017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민주당에 제가 당비를 냈어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이 1,000원씩 냈냐 그러는데, 아우, 여러분, 당비 1,000원씩, 내는 거는, 이거는 정말 충성도가 낮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 당비 10,000원씩 냈습니다. 10,000원씩 무려 3년 2개월을 풀로 채워서 냈는데, 사실 그, 코로나 한 달 전에 제가 자영업장을 새로 이전해서 정말 전 재산을 다 때려 넣어서 자영업장을 새로 오픈했어요. 그리고 자영업장 오픈하고 한 달 만에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에 대한 대응 방식 때문에 정말 저는 제 자영업이 완전 개박살이 났어요. 매출이 반토막 나고 매출이 3분의 1 토막 나고 저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사람이 망할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 그 리스크를 처음 그때 경험해봤고 제가 지난번에 공수처 앞에 가서 만난 그 전라도 출신의 완전히 이제 극좌였던 그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 법과 원칙을 지킨 사람들은 많이 망했다고. 그런데 원칙을 민주당의 지지자이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때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뭔가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면서 내가 내 자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상상을 사실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정말 이 민주당이 세뇌당원이 아니라면 난 정말 내가 믿는 것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정말 내가 깨어있는 그런 의식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세뇌당해서 그래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와 종교 그리고 다단계 이거는 어떤 이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맹목적인 신뢰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이 지지하는 당에 대해서 맹목적인 믿음이 생겨버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아무리 그게 맞는 말이고 합리적인 얘기라고 해도 일단 귀를 틀어막은 사람한테는 들리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 봐요. 자 우리가 이 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는 세계라고 봤을 때 이 책은 부의 마스터키라는 댄록의 책이에요. 부의 마스터키라는 댄록의 책이고 카피라이터이면서 이제 비즈니스 강의를 하는 캐나다 출신의 이 분인데 이 저자의 책에 의하면 자 우리가 아는 거 내가 모르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내가 아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내가 모르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내가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부정선거가 어딨어? 라고 아직도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자, 오늘 제가 그란드스의 김성환님의 방송을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들어왔는데, 심지어 그 미국에서도 이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의 어떤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요, 부정선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았어요. 오늘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쭉 공개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굉장히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심지어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적발된 사례가 굉장히 많다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역사가 되게 짧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서 이 부정선거가 없다라는 게 그게 사실은 더 이상한 거죠. 요즘은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빨갱이가 어딨어? 빨갱이가 왜 없어요, 여러분? 빨갱이가 어딨어? 부정선거가 어딨어? 저 예전에 제가 그 JTBC 그리고 낙곰수 여기에 제가 쩔어 있던 시절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때도 그쪽에서 부정선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댓글 조작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가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 시민의 눈인가 그런 막 그룹에 가입해야 된다. 저도 가입을 했어요. 근데 활동을 하진 않았는데 뭔가 그때 되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지금은 어때요? 마치 세상에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항상 음모론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뭔가 어떤 법적인 이슈에 휩싸였어. 그러면 이건 다 음모론이야. 법에서 증거가 나왔고 법에서 판결이 나와도 이걸 절대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설득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자 보세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조차를 몰라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모른다는 사실조차를 모르는 영역이 세상에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 이 책에 제가 잠깐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보여주는 양상인데요.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해법은 보통 더 열심히 하기예요.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점 더 무리수를 두며 사실은 폭주하고 있죠.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고들 중에서 당황해서 본인이 엑셀을 세게 밟아서 사고가 난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뭔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게 좀 사고라는 걸 해야 되는데 엑셀을 더 세게 밟는 것 같이 지금 그런 문제에 처해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차는 비상 브레이크가 잠겨 있어요. 그래서 엑셀을 더 열심히 밟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거나 더 많이 하거나 더 무리수를 두고 더 뭔가 막 법적인 절차 원칙을 막 무시하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비상 브레이크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일련의 행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상식을 넘나드는 이 무리수의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를, 이걸 인지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아무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상 브레이크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혹은 까먹어서 차의 속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확하게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런 모습이죠. 때때로 사람들은 비상 브레이크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인생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게 진짜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지금 본인들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그냥 드러난 결과거든요. 이 드러난 결과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에 집중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 숫자가 떨어졌다는 게 문제야. 그러면은 여론조사 업체를 조져서, 아니면 여론조사 업체를 바꿔서 우리한테 많은 숫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 데를 찾을 게 아니라, 이 여론이 이렇게 조성된 원인이 무엇이고 우리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거기부터 풀어나가야 돼. 이게 사실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 이게 진짜 문제 해결 방법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사실 계속해서 이런 폭주 덕분에 오히려 국민들이 깨닫고 있다. 깨어나고 있다. 오히려 국민들이 무엇이 진실인지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지금은 사실 관심을 갖게 되었다. 뭐 제가 사실 오늘 민주당에 도움을 주려고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댓글에도 그렇고, 아니 도대체 민주당 권리당원 영상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냐. 많이 올라온다는 건, 그리고 그런 덧글이 많이 달린다는 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난 일요일 새벽에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새벽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에 대한 어떤 심사가 있었고, 그날 이제 그 결과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인데 구속의 사유가 단 15글자예요. 그런데 이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판결을 했나 보면은 이미 유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거를 굉장히 이 사람들 편에 서서 마치 이 사람들의 변호사는 아닌가라는 오해가 들 정도로 굉장히 편에 서서 그 사람의 어떤 편리성을 고려한 굉장히 어떤 이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그런 판결 그 원인을 썼다면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이 기본 예의와 이 처우가 개판이었다는 저는 솔직히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전 국민이 다 잠들어 있는 새벽 3시에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면 새벽 3시는 사람들이 다 자야 되는 시간인 거잖아요. 근데 그 3시에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문 결과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됐죠.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는 건 이전의 다른 사례랑 비교해서 과연 우리가 같은 처우를 받았는가? 과연 우리가 이전의 다른 판결의 경우와 비교해서 과연 이게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는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날 새벽에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아, 되게 위험한가 보다. 나가면 안 돼. 당연히 이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문제가 있다. 나가서 나도 목소리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왔던 분들은 그래도 조금 느낌이 다른데 한 번도 안 나왔고 나도 이제 나가야 되나를 고민했던 분들은 사실 여기서 겁먹고 아예 그냥 발을 빼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고 물론 그 새벽까지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있었고 밖에서 봐서는 굉장히 이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태처럼 보이는데 내부에서는 그 나름의 질서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에서 누군가 다치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언가 이게 그분께 혹시라도 책임이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국민들의 그런 사랑과 애정과 뭐라고 할까? 이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서 대통령님께 혹시라도 뭔가 어떤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불이익이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사실은 그런 어떤 염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저희가 절대 와야 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날 안에 있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사실은 섞여 있어요. 저도 그날 이렇게 집회하면서 옆에 젊은 남성 2분이 와가지고 태극기는 꽂았는데 되게 못마땅한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똥 씹은 표정으로 한참 보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분노에 차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여러 가지 구호도 외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무표정인데 그 무표정이 살짝 못마땅한 무표정에 가까운 그 무표정으로 와서 지켜보다가 갑자기 확 등을 돌리고 이 2분이 가시더라고요. 어쨌건 중요한 건 현장에 나가서 다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같은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위험한 도발을 할 때 절대 그런 어떤 사람들의 선동에 감정적으로 저희가 동요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가 감정적으로 막 동요하게 하고 선동하고 이거 사실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공감대 형성을 하려면 그런 위험한 순간에는 특히 굉장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왜냐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우리만큼 그렇게 이 뜨겁게 감정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를 그렇게 막 무리수를 두고 위험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본다면 여기도 약간 이상하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정치적 무관심 상태로 그냥 이 상황을 방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단결해야 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더 한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플러스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된다. 사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별로 잃을 게 없어요. 지금 가장 많은 리스크를 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잃게 될 수도 있는 사람은 이 대통령님이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물론 우리도 뭐 약간의 시간을 잃을 수 있고 뭔가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혹시 되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우리는 뭐 사회적 비난을 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에게도 각자의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먼 미래의 주은숙이 2025년의 주은숙을 돌아봤을 때 과연 너는 무엇이 진실인지 네가 알고 있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는 과연 용기를 냈는지 너는 과연 그 순간
정의롭게 부끄럽지 않게 네가 믿고 있는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너는 용기를 내고 목소리를 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 관점으로 저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10배의 법칙의 저자인 이 그랜 카돈이라고, 우리나라는 10배의 법칙이라는 책 제목으로 이제 소개가 되었어요. 그랜 카돈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내 책임이다. 심지어 어떤 정도로까지 얘기하냐면 내 집에 전기가 나간 것도 내 책임이래요. 내가 비상 발전기, 그러니까 이 전기가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이 보조 전력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걸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가 나간 것도 내 책임이다. 이 정도까지 인생에 대해서 극단적인 책임을 지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본인들이 지금 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 숫자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이 지지율이 떨어지게 만든 그 책임이 우리 민주당 내부에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물론 이 영상을 뭐 보거나 듣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들이 지금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저는 다시는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어떤 그 신뢰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앞으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라 다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현재 일어나는 이런 본인들의 지지율이 떨어진 지지율 하락,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우리가 무엇을 똑바로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내부적으로 팩트체크 한번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